네, 뉴욕과 서울입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흐름 비교해보고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뉴욕 증시 약세를 이어갔는데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원자재 가격, 특히 이제 유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가가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해서 이제 $100 위에서 지금 현재 상당히 이제 훌쩍 뛰어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100를 넘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많은 시도를 해 왔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100를 훌쩍 넘어섰고 이것을 이제 그 전 세계 그 경제는 좀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당분간 이 상황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어떤 공포감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세계 경제를 압박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에너지주가 그래서 유가와 함께 상승세를 보였고 반면에 항공주는 하락했죠. 그렇습니다. 이제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이제 관련주들이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대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게 이제 항공주들이 되겠죠. 항공유가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 전체에서 그 비용을 차지하는 게 전체 매출에서 50%가 항공유 정도. 물론 이제 회사마다 좀 디테일하게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적으로 4에서 50% 정도를 항공유로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보다 훨씬 높은 비중인데요.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거의 2배, 많게는 3배 가까이 올라가니까 네. 항공사들은 티켓 가격을 올릴 수는 별로 없죠.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올릴 수 없고 또 티켓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2배씩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항공유 부담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각광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미국이 좀 다르다라는 게 미국 업체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국내선에 한정돼서 비행기들 그리고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도 전체 항상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에 다니던 비행기보다는 지금 많이 대폭 축소돼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국내선이 활발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수요는 굉장히 견조하죠. 예약 받아놓은 승객을 안 태울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비용은 또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일부 노선 같은 경우는 승객을 태울 때마다 적자가 오히려 발생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많은 기대감을 가졌습니다만 원가 부담이 늘어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특히 항공주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물리 비용이 이제 증가한다라는 측면에 있어 본다라면 이러한 유가 상승의 지속은 결코 우리가 많은 그 제조업체들에게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그래서 지난주에 미국 증시인 항공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이렇게 상황이 진행이 되면 장거리 노선보다 더 단거리 쪽이 좀 더 피해를 받게 되지 않나요? 국내 증시의 영향은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우리가 이제 LCC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문제가 심각해질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네. 제주항공 같은 경우 그 리오프닝 관련주로서 한때 시세가 급등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주 노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꽉 차 있다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 텐데 황금 시간대에는 근데 이제 제주 노선 같은 경우는 수익이 나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동일한 1시간 정도 거리를 보면 네. 우리나라 제주나 상해나 오사카 정도 거리죠. 근데 벌써 비용 티켓 가격 자체가 2배 내지 3배가 높습니다. 그럴 정도는 우리가 1시간 국내선을 타서 항공사들이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상당히 단견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제가 이렇게 항공주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물론 이제 리오프닝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제 리오프닝의 한 가지 그 미국과 다른 점이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되고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점을 아직 찍었다라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막 조바심이 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변이 바이러스가 튀어나오게 된다라면 다시 엄청난 또 이런 관련주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 시간 싸움에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전 세계가 빗장을 여는 그러한 시간과 지금 각 기업들이 늘어나는 비용들을 견뎌내는 시간 싸움 속에서 과연 누가 승자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단언하기에는 리오프닝이다라는 단순한 문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생각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좀 매수는 보수적 관점으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항공주 함께 짚어봤고요. 이제 오늘 또 새롭게 월요일장이 시작이 될 텐데 네. 어떤 흐름이 전개가 될지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전반적인 투자 전략은 이번 주 같은 경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져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쉽게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계속해서 우리의 이제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최근에 뉴욕 증시의 변동성 대비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나름대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다라는 저는 인식이죠. 왜냐하면 이러한 근거는 PBR 일선을 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내 증시는 흔들리긴 하겠습니다만 미국 증시만큼 흔들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본다라면 이번에 선거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략도 현명하게 세워보시기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YG경제연구소 차윤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